이 사연은 경상남도 통영의 한 작은 어촌에 살던 여성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상처와 성공, 그리고 인생의 아이러니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17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새벽 어시장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버지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 시장으로 향하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바다 냄새와 비릿한 생선 비린내가 섞인 어시장은 지연의 놀이터였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라. 오늘 갈치가 특별히 싱싱하구나. 이런 날은 값을 더 받아도 돼. 아버지는 늘 지연에게 장사의 요령을 가르쳐 주셨죠. 손님의 눈을 보며 말하는 법, 믿음을 주는 정직한 저울질,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생선장수의 딸로 자란다는 것은 세상의 냉혹함을 일찍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손끝이 트고 물에 불어 하얗게 변하는 경험을 통해 지연은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를 대신해 19살의 지연이 가게를 맡게 되었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 시간은 지연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던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생선 장사를,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연은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시장에서 만난 민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대기업 후계자였죠. 친구와 함께 지방 출장을 왔다가 우연히 지연의 가게에 들렀고 당찬 모습에 반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널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 민재의 말에 지연은 설렜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생선장수의 딸과 재벌 아들의 만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재의 진심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처음 본 민재의 집은 지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지연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민재의 어머니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 이 아이가 내가 말한 그 여자아이니? 영숙의 눈빛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음에도 어딘가 촌스러움이 묻어나는 지연을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지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민재가 먼저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연이는 통영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밤에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정말 똑똑하고 성실해요. 그 말에 영숙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생선장수? 우리 집안의 생선장수 며느리라니. 말도 안 돼. 영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있는지 깨달았죠. 민재가 급히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영숙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할 것 같구나. 우리 민재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단 말이야? 꿈도 꾸지 마라.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어시장에서 단련된 강인함으로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생선장수의 딸이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왔고 민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연의 당찬 대답에 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런 반항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민재는 서둘러 지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는 지연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어머니가 저러실 줄 몰랐어.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분명 마음을 돌리실 거야.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민재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어요.
지연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죠. 그 여자는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 절대로 될 수 없어. 다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 민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내의 편에 서서 아들의 결혼을 막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재와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 몰래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고 지연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준비했죠. 결혼식 전날 밤 지연은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민재와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댁의 반대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때 울린 전화기. 민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내일 결혼식에 찾아오신다고. 제발 준비하고 있어. 지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웨딩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소박한 예식장에는 지연의 아버지와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했죠.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경호원 몇 명과 함께 민재의 아버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결혼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영숙은 지연을 향해 걸어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생선장수 딸 주제에 우리 민재를 노리다니.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웃기지 마. 영숙의 모욕적인 말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저지했어요. 지연의 아버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지만 지연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지연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비록 생선장수의 딸이지만 민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숙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말로 지연을 몰아붙였죠.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생선이나 팔던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니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영숙은 지연의 베일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연의 머리 장식이 바닥에 떨어졌고 모두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민재가 필사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영숙은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지연을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연은 천천히 웨딩드레스의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며 민재에게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가득 담긴 눈으로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민재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민재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기억하세요.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쏟아냈죠. 생선장수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랑마저 빼앗긴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언젠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하얀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진 그날 밤, 지연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베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지연은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번진 화장과 붉어진 눈으로도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빛났어요.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생선장수 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날부터 지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 어시장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모아둔 돈으로 유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인터넷 강의로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은 미국 유명 경영대학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죠. 아버지,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지연은 낯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생선장수의 딸로 자란 끈기와 근성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하던 지연은 졸업할 때쯤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인턴으로 발탁되어 비즈니스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인턴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야 했고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 제품에 한국의 전통 성분을 더하면 어떨까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의 제안은 회사에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라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데이트를 쳤고 지연은 급속도로 승진했어요. 30대 초반에 이미 회사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가 되었죠. 하지만 지연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랜 준비 끝에 해담이라는 이름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성분들로 만든 이 브랜드는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해담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바다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생선장수의 딸로 자란 제가 바다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 제품에 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뿌리를 밝히는 지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해담은 출시 1년 만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고 지연은 아시아에 떠오르는 여성 CEO로 주목받게 되었어요. 지연 씨, 이제 회사 가치가 1,00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비즈니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제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담은 단순한 화장품 브랜드를 넘어 웰니스, 건강식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지연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그녀는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죠. 미국 경제지 표지에 실릴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해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절친한 친구에게 토로하던 어느 날 지연은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가족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죠. 김 회장 집안이 몰락 직전이라네. 부채가 너무 많아서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대. 그 소식을 들은 지연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가족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니. 복수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죠. 우리 회사가 인수할 수 있을까? 지연은 즉시 한국지사에 연락해 민재 가족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지연은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회사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여전히 뛰어났지만
경영 실패와 부채로 인해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해. 지금이 인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민재 가족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그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생선장수 딸이라며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었으니까요. 인수 제안서를 준비해. 내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미팅을 진행할 거야.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가실 겁니까? 지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5년 전에 빚을 갚을 시간이 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공기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뒤따르는 비서들과 함께 VIP 출구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에 오르며 지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었을 때는 무너진 결혼식 후 상처받은 채 떠나는 신부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CEO로 돌아왔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죠. 회의는 언제 잡혀 있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영숙 회장님과 김민재 부회장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재의 이름을 듣자 지연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을지, 자신을 기억할지 궁금했습니다. 두 분 다 우리가 인수의향을 보인 회사가 해담이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단지 글로벌 뷰티 기업이라고만 알려드렸습니다. 지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더욱 극적이 될 것이었죠. 호텔에 도착한 지연은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기술력, 인력 등 모든 정보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리고 민재 가족에 대한 최근 정보도 살펴보았습니다. 영숙 회장은 남편이 사망한 후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경영 실패로 큰 부채를 안게 되었고, 민재는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었지만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으로 인해 회사가 더욱 어려워졌군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한 지연은 다음 날 아침 완벽한 모습으로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죠.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해담 측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앞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영숙은 숨이 멎은 듯 충격에 빠졌고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재 씨. 그리고 어머님. 영숙은 창백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무시하고 내쫓았던 생선장수의 딸이 이제는 그들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거물 사업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어요. 지연, 내가 어떻게... 영숙의 말이 끊겼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인수 제안서를 꺼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민재가 간절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의 현재 가치, 부채 상황, 그리고 해담의 인수 조건을 냉정하게 설명했죠. 저희 해담에서는 귀사의 기술력과 인프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시 금액은 시장가의 60% 수준이 될 것 같네요.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부채를 해결하고도 거의 남는 것이 없었죠.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야. 우리 회사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지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가치는 객관적입니다, 어머님. 지금 기사의 상황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회사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 제안이 가장 관대한 편이죠.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비즈니스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납시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영숙이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한때 고고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노년의 여성만이 남아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성공했다니 놀랍구나. 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은. 지연은 영숙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즈니스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인수 여부는 일주일 내로 결정해 주세요.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우리 회사를 살려줘. 이건 민재의 미래야. 발걸음을 멈춘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생선장수 딸이 당신의 아들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허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어요. 민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고 영숙에게 했던 냉정한 말들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지연아. 민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근한 말투에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민재는 지연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은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5년 전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 어머니를 맡고 너와 함께 떠났어야 했는데. 지연은 손을 들어 민재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만난 거니까요. 민재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만난 거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감정은 모두 사라진 거야? 지연은 잠시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굳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의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제가 제시한 조건은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알아. 내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연아,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잖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머니가 너에게 했던 행동들.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와 사랑, 분노와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인수를 결정했을 때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생선장수 딸이라고 무시하고 결혼식장에서 쫓아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죠.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도 넌 돌아왔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당신네 회사의 기술력이 우리 회담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으니까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직접 왔어? 내 지위라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잖아.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직접 왔는지 그녀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복수? 그리움? 아니면 미련? 지연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네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이었잖아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회사를 이어받았어. 하지만 경영 경험이 없으셨고, 내가 해외 사업을 맡았는데 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지. 그 이후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지연은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지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요? 민재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셔.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건강도 나빠지셨어. 매일 밤 울면서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괴로워.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영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토록 오만하고 냉정했던 여자가 이제는 무너져가는 회사와 아들의 미래 때문에 밤마다 울고 있다니. 민재 씨, 솔직히 말해봐요. 왜 그때 날 지키지 않았어요? 정말 날 사랑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 편에 서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땐 어리석었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지. 내가 떠난 후 매일 후회했어. 지금도 여전히. 민재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늦었어요, 민재 씨.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말과 달리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향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정식 인수 조건을 보내드릴게요. 검토하신 후 답변 주세요. 민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줘. 그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지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시간을 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영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웅장하고 호화로웠던 저택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활기는 사라진 듯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 있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고고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었죠.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를 부르셨다고요? 영숙은 잠시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생선장수 딸이라고. 무시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제가 지금 당신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요?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회사를 살려줘. 민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널 그렇게 대해서 정말 미안해. 지연은 영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복수였을까요? 한때 그토록 오만하게 자신을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오히려 지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지연은 영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생선장수 딸이라며 쫓아내시던 그 당당함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매일 밤 너와 민재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내 오만과 편견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렸어.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어요. 복수? 아니면 인정? 그리고 민재에 대한 감정은? 회사 인수 조건을 일부 수정할게요. 그리고 민재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영숙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희망의 끈을 움켜쥔 듯 했어요. 정말이니?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인수 조건을 수정한다는 것이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연민이나 동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이 어떤 조건을 내밀지 모르는 상황이 두려웠던 거죠.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니?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정식으로 새 제안서를 보내드릴게요. 민재 씨에게도 알려주세요. 돌아서는 지연의 어깨를 영숙이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와 민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알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지연은 영숙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죠. 호텔로 돌아온 지연은 즉시 팀을 소집해 새로운 인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비서들과 자문 변호사들이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대표님,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요. 팀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연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안서가 작성되었고 오후에 민재의 회사로 전달되었어요. 저녁 지연은 호텔 라운지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제안서를 본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얼마 후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민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연이 보낸 제안서가 들려 있었어요. 네, 맞아요. 완전한 인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예요. 귀사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요. 민재는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한 인수를 고집했잖아.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 다 잃는 것보다는 함께 이기는 게 낫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줘. 진짜 이유가 뭐야?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의 눈을 바라보니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무릎 꿇고 울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피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민재를 향한 감정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민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5년 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줘. 지연은 민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서두르지 말아요. 먼저 비즈니스 관계부터 정리하고 그 후에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죠. 민재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다음 날 계약서 서명을 위한 공식 미팅이 열렸습니다. 지연과 민재, 그리고 영숙이 참석했어요. 변호사들과 각 회사의 임원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영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서명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연 씨, 5년 전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생선장수 딸이라고 무시하고 결혼식장에서 쫓아냈던 것.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공개적인 사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숙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영숙은 지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어머님, 저를 며느리로 인정한다면 제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영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말해보세요. 지연은 천천히 회의실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누구도 출신이나 배경으로 차별받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민재와 제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되 경영 결정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셋째, 지연은 민재와 영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저를 다시는 생선장수 딸이 아닌 지연으로 봐주세요. 제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니까요. 영숙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연아. 민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5년간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후회,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민재 씨, 우리에게 정말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5년 전의 실수를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해보죠. 하지만 천천히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을 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살짝 몸을 빼며 미소 지었어요. 회의실에서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계약부터 마무리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지연의 해담과 민재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영숙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려준 것도, 민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도.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영숙은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니 자랑스러워. 생선장수의 딸이 아닌 훌륭한 사업가이자 현명한 여성으로 너를 보게 되어 기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갈망했던 인정의 말이었어요. 그녀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저녁 민재는 지연을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통영의 어시장이었어요. 이제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우리의 시작점에서. 민재의 말에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시장을 거닐며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 내가 여기서 갈치를 팔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걸었는지.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갈치가 정말 싱싱한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당신이 갈치를 구별할 줄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민재도 함께 웃었습니다. 내가 눈치챘구나. 난 그저 예쁜 생선 장수 아가씨에게 말을 걸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밤바다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년 동안 각자의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난 내가 떠난 후 한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지.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몇 번 당신 소식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만뒀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이번에 지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5년이 지나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재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다시 상처받는 것이 당신 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인지. 민재는 지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변했어, 지연아. 내가 떠난 후 어머니는 매일 후회하고 자책했어. 특히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셨지.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는 지연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듯 민재의 품에 안겼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품은 여전히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보, 정말 기다렸어요. 당신이 다시 나를 찾아줄 날을. 민재는 지연의 말에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여보라고 불렀어? 지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을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어요. 다음 날 지연과 민재는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공식적으로 두 회사의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공동 CEO가 되는 날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수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숙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지연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야. 원래는 며느리에게 주는 건데 5년 전에 내게 줬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주게 되었구나. 지연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에메랄드 반지가 빛났어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우리 가족이야, 지연아. 진심으로 환영해. 회의실에서는 첫 공동 경영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연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닌 글로벌 뷰티 앤드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회담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귀사의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지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 다시 한번 반했다는 듯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잠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 도시에 이제는 승리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승리감보다는 평온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문득 책상 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지연은 사진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생선장수의 딸이 이만큼 컸어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였는지. 그때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 다들 축하 파티 준비하고 있는데. 지연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절대 잊지 마.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지연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선장수의 딸과 재벌 아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은 채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저기 봐,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어. 민재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 상처받고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티의 중앙에 서서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지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두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재는 지연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소중한 사람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파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래? 이번에는 영원히.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영숙도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민재는 벌떡 일어나 지연을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키스했어요. 영숙이 다가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구나. 지연아, 정말 고마워. 파티가 끝난 후 지연은 민재와 함께 그녀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 그녀의 아버지가 여전히 살고 계신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웬일이냐? 지연은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지연아, 이게 웬일이냐? 지연은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다시 결혼하게 되었어요. 지연의 아버지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의 딸에게 상처를 준 그 남자였지만 지금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5년 전 지연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지연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잠시 민재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을 정말 사랑하는 거냐? 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됐다. 우리 지연이를 잘 부탁한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처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민재에게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재는 진심으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생선 장사 안 하셔도 돼요. 저희와 함께 서울로 오세요. 지연의 제안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가 좋아. 평생 살아온 곳인데 어디 가겠니? 대신 너희가 자주 놀러 와라. 민재가 약속했습니다. 네, 아버님. 매주 주말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 지연과 민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영숙은 며느리가 될 지연을 진심으로 축복했고 지연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지연의 해담은 민재의 회사와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적인 뷰티앤드 헬스케어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젊은 사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지연은 민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곧 부모가 될 것 같아요. 민재는 그 소식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안아들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아, 지연아, 너무 행복해. 그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숙은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 지연아, 정말 고마워.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는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거예요. 재벌가의 지위와 생선장수의 지혜를요. 시간이 흘러 지연과 민재의 회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지연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해요. 지연의 이런 철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녀는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제가 겪었던 좌절과 거절이었습니다. 생선장수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을 때 저는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았을 때 저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지연과 민재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집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후회 없어? 민재가 문득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무엇을요? 그때 날 다시 받아들인 것. 어머니를 용서한 것.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때의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했으니까요. 민재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선장수의 딸, 그리고 수백억 자산가 CEO. 넌 정말 놀라운 여자야.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운 좋은 남자고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키스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와 운명의 장난 속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생선장수의 딸이 써내려간 성공과 사랑의 역전 드라마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 그리고 인생의 아이러니. 나는 생선장수 딸이자 수백억 CEO였다. 지연이 자서전의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완성되었습니다.